DS3 크로스백 이텐스 주행을 좀 시작했습니다. 이 DS가 PSA 그룹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PSA 그룹이 푸조, 시트로엥, 그 다음에 이 DS 오토모빌, 오펠, 복스홀, 그 5개 브랜드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펠과 복스홀은 유럽 전용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없고 생소하니까 제외하고, 푸조, 시트로엥, DS, 그렇게 3개가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죠. 푸조, 시트로엥, DS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해서 등장한 브랜드가 DS예요. 그래서 똑같은 덩치와 크기의 차라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더 이 소재도 고급스러운 걸 쓰고 만듦새도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을 좀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뭐 한 150km 좀 남고 한 50% 정도 배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로스백 이텐스에 대한 어떤 주행 이 거리 같은 게 감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조금 아까 휴게소 잠깐 들려가지고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 급속 충전이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90% 충전을 완료했고요. 약 50%에서 90% 충전하는데 5,000원이 채 안 들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조용합니다. 전기차라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끝에 쓸 때쯤 되면 약간 뿌드득거리는 소음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근데 좀 달리다 보면 이 정숙성은 조금 떨어져요. 특히 A필러나 사이드미러를 타고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 좀 있고요. 이 창문 여는 게 버튼이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색해서 그런지 좀 조작감이 불편하더라고요. 창문은 그냥 홀겹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소형 SUV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 바닥에 배터리를 대부분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닥의 높이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수동 시트거든요, 둘 다. 아니,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동 시트가 웬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동 시트를 아무래도 넣게 되면 이 시트도 역시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바닥도 높은데 이 머리 공간의 여유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머리 공간의 여유를 좀 두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 시트를 심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파노라마 루프나 썬루프를 넣지 않은 거 역시도 그런 거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썬루프나 파노라마 루프를 넣으면 아무래도 이 천장이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생기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 실내의 개방감을 좀 극대화하려는 어떤 일말의 요만한 노력도 좀 보이는 부분들이긴 하죠. 핸들링이나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이 운전석 뒤쪽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차의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리 누르고 좀 푹신푹신하게 다니는 맛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꿀렁꿀렁 뭐 울렁울렁한 건 아니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좀 편하고 부드럽고 안락한 편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내리 누르고 이렇게 묵직하게 다니는 맛이 있어서 거친 길을 달리면 다소 좀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100kW급 전기 모터를 품고, 전기 모터 1개입니다. 앞바퀴를 굴리는데요,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30마력이 조금 넘나? 그렇고 최대 토크도 26 언저리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 스로틀을 해도 이 전기차 특유의 막 이렇게 토크가 막 확 몰려가지고 시트에 파묻히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잔잔하고 부드럽게 다니면 아주 편하게 다닐 만한 그런 컨셉의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위치를 딱 켜서 달리는 것처럼 답답하거나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그게 전기차 특유의 느낌이죠. 최대 토크가 낮고 출력이 낮다고 해도 이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스위치를 온 시켜서 전원을 켜는 것처럼 한 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좀 있어요. 이 7인치짜리 조그만 계기판,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계기판 안에서 지금 에너지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기차 특유의 어떤 에너지 흐름이나 연비 같은 거를 이 좀 모니터에서 시원시원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메뉴나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 허술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고 터치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행 중에 조작감 같은 것도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있고요. 100% 배터리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40km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유럽 WLTP 기준으로는 320km라고 하니까 차이가 꽤 큰데,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237km와 320km 사이쯤 한 270-8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D모드에서 한 번 더 아래로 내리면 B모드가 되는데요. 이게 가속 페달을 가다가 이렇게 발을 띄면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서 배터리 충전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건데, 뭐 울컥거림이나 뭐 그런 게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놔도 그냥 속도가 확실히 확 줄는 감이 있기는 해도 이 정도면 불편하지 않아요. 예, 옆에 동승자분도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자연스럽지만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충전, 배터리 충전 효율성도 좋아지지만 더불어서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율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품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뭐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막히는 구간에서 특히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띄었다 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돌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배터리 충방전을 계속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이 친환경 차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고속으로 크루징할 때가 제일 안 좋아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계속 그냥 배터리를 쓰면서만 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막히고 신호가 많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은 참 좋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240km가 채 안 된다고 하는 이 심리적인 주행거리에 대한 압박감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고 편하고 좀 그래요. 마실용으로 그냥 슬슬 다니기엔 괜찮은 전기차 같습니다. 그럼 가격이 중요하죠. 1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차의 구매가가 트림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거는 위급 트림입니다. 4천만 원이 좀 넘고요. 바로 아래 단계에 트림을 사면 3천만 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3천 후반, 4천 초반대의 수입 전기차.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DS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아직까지 DS? 저건 무슨 차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 모델들만이, 이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모호합니다. 단점도 좀 많긴 해요. 국산차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좀 옵션도 좀 뭔가 빈약하고, 보시다시피 이 실내 인테리어도 특히 모니터, 이 베젤, 막 쓸데없이 막 뚱뚱한 베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긴 하겠죠. 그래도 이 B 세그먼트, 작은 SUV 대비 뭔가 이 나파 가죽으로 둘러놓은 이 마감재 하며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 터치, 이런 독특한 이 DS만의 매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주행 모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누르는 건데요. 주행 모드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절전, 표준, 스포츠,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두면 확실히 배터리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전비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나마 좀 달리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바닥까지 가속 페달을 누른다고 해서 대단히 뭐 폭발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초반에 가속 페달 이 반응이 더 예민하고 출발하고 튀어나가는 맛이 좀 경쾌해집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핸들의 무게감도 좀 달라지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편인데 스포츠 모드에 두면 조금 더 팽팽하고 탄력이 좀 더 생겨요. 무거워진다기보다. 그리고 절전 모드에 두면 출력을 제한하고 걸어서 최대한 이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 반응도 뭔가 좀 싱거워지고 더 밋밋해지고 또 좀 답답해지고 좀 그런 맛이 좀 확 살아납니다. 근데 이 DS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얹은 모델이나 전기차나 주행 느낌이나 질감이나 감각을 차이를 두지 않고 운전의 재미, 그리고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전기차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출력에 푹신하고 묵직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다니는 어떤 그런 맛은 이 DS3 크로스백 이텐스라고 하는 전기차 뭐 그대로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DS3 크로스백 이텐스 리뷰 영상을 이쯤에 정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다른 유쾌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